달걀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팅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께 후레뉴 좀 보여드리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 다부때 후레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후레뉴 이렇게 꺼내왔는데, 후레뉴 키우기에 관한 어떤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제가 찾아봤는데, 후레뉴에 관한 정보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만 이렇게 있지, 해외 채널에서는 후레뉴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갖고 얘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후레뉴의 그 학명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프레벨이라고 하는 파키피튬 CV 프레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쓰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뭔지 학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그 파키피튬이라고 하는 이런 다육이 속을 키우기법을 알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제 미인류에 속해 있는 다육들의 학명이 다 뭘로 들어가냐면 파키피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깜짝이야, 한번 들으면 자, 어우 예쁘죠. 저는 그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미인 종류 다육 중에서 제가 키워보니까 저 후레뉴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후레뉴가 제일 이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대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를, 뭐야, 한쪽 부모가 에케베리아에서 왔나? 막 이런 생각, 혼자서 완전 음모론자죠. 근데 가장 유사한 얼굴은 제가 봤을 때 다른 한쪽은 문스톤이 아닌가 싶어요. 문스톤하고 가장 유사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도대체 누굴까? 근데 얘가 보통 미인류들이 목대가 막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진짜로 목대가 빨리 늘어나는 편이 아니에요. 가격대는 요거 한 포트에 뭐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대를 품었는데, 지금은 7.5풀분의 후레뉴 얼굴 3개 정도 해도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후레뉴가 가격대가 착해졌는데, 이 후레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았을 때 가격대가 아주 높은 미인류였어요. 진짜 핫하게 제일 잘 나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후레뉴였거든요. 좀 우리나라 다육 시장이 어떤 그 다육 시장이 그 규모가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육이 매니아님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최소 30만에서 최대한 50에서 60만 정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매번 다육들을 다 구매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어떤 그런 기호, 이런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중국에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의 다육들은 국내에서는 진짜 그 찾아보기가 어렵고 가격대도 높고,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후발적으로 다시 관심을 갖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먼노 철화랑 먼노 군생이 되게 귀해진 거는 중국에서 워낙 기본적으로 먼노를 좋아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수입이 약간 조금 이제 다시 또 이제 제재가 덜하다 보니까 먼노가 그렇게 또 이제 중국으로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국내 수요도 없고, 덩달아서 귀하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다시 또 이제 막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가 워낙에 조금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가? 뭐 아니 말고 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후레뉴도 한동안 중국 대륙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정말 고가에 판매가 됐었다가, 이제 미인 종류의 사랑이 시들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민다육이로 안착이 된 거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신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낮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도 편안하게 품어볼 수 있는 가격대의 다육이가 되었습니다. 요 녀석은 뭐야? 올 봄에 응애 피해가 있었네. 목대가 굉장히 굵고 키운 지 한참 됐는데도 지금 목대가 늘어나지 않고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리대에서 후레뉴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우고 있는 후레뉴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좋은 요 후레뉴 멋있죠? 요 녀석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파주다육 도매센터에서 이 후레뉴 군생 묵둥이가 진짜 거기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거 그 촬영을 갔을 때 그때 선물을 받았던 게 바로 요 후레뉴예요. 가격도 진짜 착하게 판매했었는데 2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이렇게 그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가격대를 너무 착하게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중국의 수출이 이제 막히면서. 갖고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국내에 있는 다육 매니아님들이 반사적 이익을 이렇게 본 게 이런 다육이 이런 그 수출 대상 품목이었던 것 같아요. 대륙에서 인기가 많은 어떤 그런 아가들. 자, 마른 잎을 제가 좀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 후레뉴 키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정보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머 얘는 뭐야? 뭐야? 저희 이거 제가 분갈이 한 건 아닌데요. 저희 엄마가 분갈이 하셨는데 완전 화분에 앞뒤를 바꿔갖고 분갈이 하셨네. 아,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저기 코사지를 띄어다가 앞에다 붙일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일부러 목대를 만들려고 웃자라게 키우기도 한다고 해요. 자, 후레뉴 여러분, 후레뉴에 관한 키우기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도 없고 한국에서도 공신력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 파키피튬, 그러니까는 보통 미인 부류가 속한 이 다육이 중에서 군작이라고 하는 이 군작이 농사로에서 키우기법을 제공하고 있어서 제가 군작 키우기법을 약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런 그 파키피디움 속에 속하는 다육들은 봄, 여름, 가을에 성장을 하는 여름 생장형 다육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휴면한다고 합니다. 생장의 속도가 보통의 파키피디움 속에 있는 미인들이 생장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후레뉴 자체는 조금 느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파키피디움 속에 속하는 이런 다육들은 설이에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 온도를 2, 3도로 지금 맞춰가지고 7도, 연평균 7도 이하에서는 미인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설이 꼭 안 맞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도 정도에서는 생장점이 파괴되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노지 활동은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7도 이하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빛의 요구도는 빛 요구량은 많습니다. 만약에 빛이 부족해도 이 녀석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옷자람의 정도는 약간 느리지만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약간 차광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빛이 부족하면 입장이 길어집니다. 자, 생장 속도가 느린 다육들은 옷자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에는 입장이 뒤로 처져요. 뒤로 이렇게 발락 넘어가다가 나중에 입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옷자라는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목대가 빠르게 늘어나는 다육들은 목대가 늘어나면서 길이 생장을 하는데 이 생장점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길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후레뉴도 그런 식으로 옷자라고 빠르게 성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후레뉴는 햇볕 많이 보여주셔야 짤뚱하고 통통하게 색감을 예쁘게 들이실 수 있습니다. 배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창측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 6개월 이상 같은 장소 빛이 사실 발코니 창측은 부족한 거예요. 그 환경에서 키우다 보면 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도장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주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녀석도 저는 다른 다육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게 키우지 않지만 미인 종류의 다육들은 물탐을 조금 덜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물이 부족한 신호를 많이 보내지 않는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물을 워낙에 조금 많이 관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키워도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요 미인 종류의 다육들인데, 보통은 화분이 바짝 말랐을 때 한 번씩 충분히 관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관수의 방법은 우리가 흔히들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는 단수 혹은 절수 혹은 한 달에 한 번 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칙은 뭐냐면 화분이 바짝 마르면 그 다음 관수를 하셔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화분 속 환경이 얘가 지금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관엽식물은 습도 체크기가 있어요. 따로. 자,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건강한 다육이라면
건강한 다육이라면 2주 정도가 지나면 화분 속이 진짜 건조하게 먼지가 풀풀 날리게 마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준을 봄, 가을 2주,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단수하라고 이렇게 단수 혹은 한 달에 한 번 관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관수법은 화분의 사이즈, 다육이의 상태, 연령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달라요.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봄, 가을에 작은 콩분, 주니어 사이즈, 미니분 사이즈를 2주에 한 번씩 관수를 한다는 거는 건강한 다육으로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얘는 화분이 크잖아요. 이렇게 큰 화분은 사실 2주 이상의 간격을 띄어서 관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화분의 사이즈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다육이 관수의 기본 원칙은 화분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 바짝 마르는 정도가 이 관엽식물처럼 그런 마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딱 뽑았을 때 진짜 먼지가 풀풀 날릴 때까지 물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관수 어떻게 해요? 찔끔 주시면 안 돼요. 흠뻑 젖도록 관수를 해야지만 다육들이 실컷 물을 먹고 한 번씩 성장을 할 때에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성장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후레뉴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후레뉴를 많이 키우지는 않았어요. 후레뉴를 많이 키우지는 않아가지고 한 4포트 정도 키우고 있는데, 저는 후레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들여왔던 그 후레뉴가 한번 무릉으로 이렇게 후두둑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잘못도 내가 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녀석도 키운 지 근 1년 가까이 됐을 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레뉴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무난한, 원체 막 무섭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무서워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좀 편안하더라고요. 요 이제 파키페티움이라고 하는 미인이 속해 있는 이 속들의 다육들의 특징을 보면은, 파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통통한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튜나라고 하는 그 뒷부분의 그런 단어는 식물이라고 하는 부분 그 용어에서 이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식물, 입장이 정말 통통한 미인류들이 보통 파키피툼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군작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군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미인 같지 안 생겼죠? 우리는 알사탕 같이 떼글떼글한 아가들을 미인이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아메치스가 미인일까 아닐까 헷갈립니다. 아메치스는 그랍도페탈룸 속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키피툼 속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땡글땡글하기 때문에 그냥 아메치스도 같이 미인이라고 같이 분류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미인인가 아닌가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이제 그런 다육이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작, 모양 자체가 전혀 미인 같지 않지만 파키피툼 속에 속해 있습니다. 파키피툼의 꽃 모양과 그 다음에 그랍도페탈룸 속의 꽃 모양은 전혀 다른 꽃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서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그런 다육이 종류에 속해 있습니다. 요 파키피툼은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해요.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아주 약간의 분이 있기 때문에요. 분갈이 하실 때 분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 번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잎꽂이 하시면 돼요. 잎꽂이 하셔도 되고요. 자구 떼내기 하고 그다음에 적심하셔도 되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후레뉴는 새끼 안 내주더라고요. 새끼를 거의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레뉴 저는 이렇게 좀 무난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싸다고 하면 귀하게 키우고 어렵게 키우고 그러다가 이 다육이가 똑같은 품종인데도 가격대가 내려가서 편안하게 키우면 또 만만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비싸면 이제 죽을까봐 막 중지 막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미인 종류인 파키피툼 속에 속해 있는 다육이들 제가 이름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요 파키피툼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제 많은 다육들 중에서 이제 청성미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쿰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월미인, 베이비핑거도 파키피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미인 있죠. 천대전성도 그렇습니다.
달마 미인도 요 미인 종류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한 지금 제가 요 예전에 공부했었던 요 지금 요거를 지금 참고로 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홍미인 있고요. 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연미인. 근데 여러분 연미인, 성미인, 달마미인이 같은 학명 써요. 파키피튬 오비포럼이라고 하는 같은 학명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스톤, 그레니치 카울, 그다음에 브락테오슘, 특미인, 뭐 이미인, 달미인 아까 계속 들어가죠. 그다음에 근작, 애플미인, 경미인, 그다음에 이미인 캔디도 있대요. 복숭아미인, 올리카테, 카바나도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가 제 눈에는 미인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신데렐라는 잎이 상대적으로 얇잖아요. 그런데 이미인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보이면서 제 눈에는 미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신데렐라는 미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이번 시간 다부떼기 키우고 있는 후레뉴 보여드리면서 이 후레뉴가 속해 있는 파키피튬 미인 속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